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한의학 26편으로 검사에는 잘 안 나타나는 비위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장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모든 소화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화에 관여하는 비장, 위장, 췌장, 담즙 등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장의 모형이 있습니다. 위에 식도가 있고 위장이 있고 밑에 유문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면은 연동운동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위장을 밥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웬만한 여러가지 음식을 먹어도 위장은 다 수용하고 묵묵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에 병이 와도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도 아무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의 장점은 기능을 조절하는 의학이라는 점에 탁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위장의 세포적인 변화는 서양의학이 잘 치료합니다. 그러나 검사에는 정상인데 비위장의 기능이 저하는 한방치료가 탁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위장병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모든 질병의 시작이 위와 소화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앙토라고 모든 장기를 중화한다는 개념이 있고 소화기관이 모든 장기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토는 흙이라고 합니다. 흙이 건조하면 갈라져서 좋지 않습니다. 또한 흙이 너무 물기가 많아도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흙과 같이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비위장의 역할입니다. 비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습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날씨가 흐린 날에 몸이 무겁고 나른해서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마와 오른쪽 머리가 아프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영양물질을 소화시켜서 간장으로 보내어 전신에 공급하는 것을 보면 비위장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 치료를 비위장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비위장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도 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의 근본은 동일합니다. 다만 치료하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비위장의 기능이 저하된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허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식욕부진, 두 번째 소화불량, 세 번째 위염, 네 번째 트름, 다섯 번째 역류성 식도염, 여섯 번째 암 이마와 눈꺼풀이 아프거나 어지럽습니다. 일곱 번째 밤이 되면 몸이 팔팔해집니다. 여덟 번째 낮에는 피곤하고 눕고 싶어집니다. 아홉 번째 설사를 자주 합니다. 열 번째 뱃속에서 물소리나 꾸르륵 소리가 자주 납니다. 11번째 손발이 찹니다. 12번째 흐린 날이나 추운 날에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13번째 사지가 마르고 몸이 마르고 살이 잘 안 찝니다. 14번째 초기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위장의 기능이 과다한 증상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비실증이라고 합니다. 첫째, 변비. 두 번째, 식욕이 과다합니다. 세 번째, 속이 더부룩합니다. 네 번째, 입술이 건조합니다. 다섯 번째, 구내염이 자주 생깁니다. 여섯 번째, 눈꺼풀에 다래끼나 부종이 잘 생깁니다. 일곱 번째, 여드름이 많아집니다. 비위장의 허약한 증상 중에서 네 가지 정도가 있든가 비위장의 과다한 증상 중에서 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면 비위장의 기능이 생긴 것으로 보고 한방치료를 하시면 불편한 증상이
대부분 치료될 것입니다. 위 증상 중에서 입 주위와 광대뼈와 눈꺼풀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위장과 비장의 경락이 이곳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체는 유기적으로 질병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비위장은 양의 장부이므로 소화기관의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양적인 증상에 영향이 있으므로 첫 번째, 오른쪽 손발이나 오른쪽 머리가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낮에는 피곤하고 밤이 되면 팔팔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낮이라는 것은 아침 8시에서 저녁 6시인 해질 때까지를 양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진 후에 밤이 되면 몸이 가벼워지므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이 시간에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습도에 민감해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 몸이 무겁고 나른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방치료를 하면 건강보조식품을 안 먹고도 비위장의 기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방치료 후에는 날씨가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맑은 날이나 차이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런 비위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방치료가 있습니다. 비위장의 기능을 한약으로 개선시켜서 비위장의 연동운동이 정상으로 되면 음식물이 역류하지 않고 소장으로 잘 내려가게 되어서 위장병이 치료됩니다. 진료 시에 비위장의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소화에는 지장이 없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한의사가 비위장의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기능이 정상 이하라는 것입니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위장이 약한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 횟수를 더 늘려서 소량씩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지내게 됩니다. 대부분 상단에 열거한 증상 중에서 3가지 정도 이상의 증상이 있거나 평소 식사량의 20% 정도를 더 먹어서 소화에 불편한 경우는 비위장이 약한 것입니다. 눈꺼풀 주위가 무겁거나 아픈 사람은 비위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신호입니다. 앞으로 똑똑한 한의학 31편에서 영육성 식도염과 위염의 한방치료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검사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비위장병의 허실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똑똑한 한의학 27편으로 검사에는 잘 안 나타나는 폐장병의 허실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의 오른쪽 하단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주위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